제가 이 집에 이사 들어왔을 때 약간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탁 공간이었거든요. 저희 세탁기는 차고에 있어서 빨래를 하려면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세탁 공간을 안으로 들여오자라고 마음을 먹었죠. 홈디포에서 2x4 몇 개와 드라이버 패널 몇 개를 구입해서 그라지에 있는 캐비넷을 이용해서 벽면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출입구 벽과 문을 철거해서 공간을 더 확장시켰고요. 출입문을 새로 만든 벽으로 달면서 빨래 공간을 인사이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간 불편했던 거는 그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출입문 사이가 조금 비좁아서 두 사람이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는 조금 좁았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장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2x4 나무를 몇 개로 준비해서 마이를 쏴로 정확한 길이를 잘라줬고요. 그 다음은 드릴을 사용해서 2x4에 미리 홀을 뚫어줍니다.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한데요. 미리 구멍을 뚫지 않으면 나사를 조일 때 목재가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x4를 서로 고정하기 전에 반드시 드릴 작업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뭐 계속 측정하고 자르고 또 뚫고의 반복인데요. 근데 뭐 이미 첫 번째 벽을 만들었는데도 왜인지 높이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두 번 재고 한 번 자르라는 말이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한 번 재고 두 번 자르는 게 보통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튼 스터드 높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필요한 길이만큼 스터드를 더 잘라주고요. 마찬가지로 드릴로 프리드릴 작업을 한 뒤 임팩트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여서 조립해줍니다. 이건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닌데요. 양쪽 끝 스터드 사이에 크로스빔을 하나 더 넣었는데요. 드라이버리 흔들리거나 펄럭거리지 않게 잡아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리 훨씬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엔 벽 프레임을 세우기 전에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사이즈에 맞게 자르고 먼저 설치를 했는데요. 정석은 스터드를 먼저 세우고 드라이버를 자는 게 맞는데 왜 그랬냐고요? 뭐 좋은 질문이기는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딱히 좋은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때가 7월 중순이고 제가 사는 동네는 여름만 되면 모기가 정말 미친 듯이 많아지거든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거의 없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여름마다 모기가 폭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기존 벽을 철거하기 전에 프레임을 최대한 빨리 가르고 싶다는 생각에 드라이버를 먼저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이런 순서로 작업했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때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를 자르는 건 생각보다 정말 쉬운데요. 특별한 툴도 필요 없고 유틸리티 나이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드라이월은 두꺼운 종이 사이에 석고 플라스터가 들어있는 구조라서 칼로 쭉 곱게 한번 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종이층을 확실히 자르고 안쪽 석고까지 살짝 들어가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컷이 끝나면 가볍게 톡 쳐주면 팔선 그대로 깔끔하게 부러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반대쪽 종이 한 겹만 잘라주면 끝입니다. 드라이버 설치 또한 아주 간단한데요. 재질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는 드라이버 나사는 길이가 1.25인치에서 1.5인치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 만든 벽 섹션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캐비넷을 떼어내고 김치 냉장고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는 사실 냉동고인데요. 조그만 장치를 이용해서 김치 냉장고로 개조를 했죠. 이 개조하는 과정은 나중에 쇼츠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튼 다 치우고 나서 벽을 철거할 구간에 플라스틱 커버를 먼저 설치했고요. 보통 이런 커버는 마스킹 테이프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마스킹 테이프는 다 참고 있었고요. 운전하면 3분 거리인데 귀찮아서 그냥 박스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커버를 다 붙이고 벽 철거를 시작했고요. 보시면 벽 윗부분은 OSB 보드고 아랫부분은 드라이버로 되어 있는데요. 윗부분은 그라지 캐비넷의 일부라서 OSB고 아랫부분은 지난번에 공사를 할 때 드라이버로 추가했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이 빌더들이 못뿐만 아니라 3인치 나사까지 써서 박았고 이게 오래돼서 완전히 고착돼서 몇 개는 나사를 스트립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간 스터드를 먼저 제거하고 서큘러 쌀을 사용해서 윗벽의 아랫부분과 아랫벽의 윗부분을 잘라냈고요. 프라이바로 자른 부분을 당기고 톱으로 더 자르고 또 프라이바 작업을 반복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더 힘들어서 일단 아랫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간 스터드를 제거하고 고무망치로 드라이버를 치면서 떼어냈고요. 임팩트 드라이버로 아랫벽과 윗벽을 연결하는 나사를 몇 개 더 제거한 다음 아랫벽 프레임 전체를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랫부분이 끝나고 다시 윗부분으로 돌아오는데요. 서서를 이용해서 OSB 보드를 자르고 윗부분 전체를 떼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x4 몇 조각은 임팩트 드라이버로 나사를 몇 개 더 제거한 다음 프라이버를 써서 다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벽 두 섹션을 가져와서 먼저 위치에 대보고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했는데요. 작은 벽이 생각보다 조금 더 튀어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기존 벽 끝부분에 남아있던 드라이월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프라이버를 들고 남아있는 드라이월을 조금씩 깨서 제거해줬습니다. 드라이버를 다 제거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3인치 나사를 사용해서 작은 벽을 먼저 고정해 줬고요. 큰 벽을 끼워 넣는데 딱 맞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지만 수많은 망치질과 프라이버를 이용해서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드라이버 섹션을 떼어내서 큰 벽을 작은 벽에 고정을 했는데요. 먼저 클램프를 사용해서 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줬고요. 같은 3인치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영상도 찍지를 않았는데 처음에 설치했던 드라이버 두 장을 다시 떼가지고 반대쪽, 그러니까 실내 쪽으로 다시 설치를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실내 쪽의 작업이 끝난 후에 밖으로 나가서 드라이버를 더 잘라서 차례대로 달았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 이 섹션에 얇은 드라이버를 하나 더 잘라야 돼서 아마도 밖에 있던 드라이버를 실내에 달고 밖에 벽에는 다시 큰 한 피스로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아마도 퍼티 작업을 좀 덜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중 작업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요.
모든 드라이월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퍼티를 사용해서 드라이월 사이 이음새와 나사 구멍을 메꿔줬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코너 트림이 필요했는데요. 드라이월용 코너 트림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건 플렉시블 페이퍼 코너 트림이고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가성비가 제일 좋았기 때문입니다. 홈디포나 로우스에서 100피트에 약 20불 정도 하거든요. 이 트림을 설치하는 방법은 먼저 코너 양쪽에 퍼티를 넉넉히 발라주고 페이퍼 트림을 필요한 길이로 자른 뒤 가운데로 접어서 코너에 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퍼리 나이프로 표면을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퍼리가 부족하면은 퍼리를 더 바르고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너 트림 위에 퍼리를 한 번 더 발라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 트림은 두께가 보통 0.5에서 한 1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드라이월과 단차를 메워줘야 벽이 매끈해집니다. 이 작업은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에도 틈이 있어서 똑같이 반복해줬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퍼리는 빨리 마르는 타입이 아니어서 완전히 굳을 때까지는 꽤 몇 시간이 필요한데요. 안전하게 하루를 말리고 다음날 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인 벽에 텍스처를 입히는 작업인데요. 이전 레노베이션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텍스처텍 워터 베이스 오렌지 필 텍스처를 사용했고요. 유성 제품이 아닌 수성을 선택한 이유는 건조 시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30분 정도면 마르지만 안전하게 1시간 정도 기다린 뒤 첫 번째 페인트를 했고요.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두 번째 페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인트는 프라이머가 이미 들어간 페인트라 따로 프라이머를 바를 필요가 없는데 페인트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프라이머가 필요하면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내 벽 페인트는 또 촬영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키친 레노베이션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던 에드워즈 세마이 글라스 샌캐슬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주방이나 욕실처럼 물과 습기가 많은 공간에는 항상 세마이 글라스 페인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도 쉽고 내구성이 훨씬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세탁 공간 겸 현관 확장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커스텀 팬트리 캐비넷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데 몇 주 뒤에 로우스에 들러 레미네이트 보드를 몇 장 사와서 팬트리 캐비넷을 만들었는데요. 선반을 만들고 문을 달아서 팬트리 캐비넷처럼 보이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괜찮았다면 좋아요, 공유, 좋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의 디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디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